이 평생 속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모든 말을 흡수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바로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과 단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핵심입니다. 삶은 매일 당신을 시험합니다. 예상치 못한 비판, 갑자기 생긴 재정적 문제, 놓친 기회, 심지어는 한마디 말로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외부 세계에 자신의 감정의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죠. 때때로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당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거나 당신의 꿈이 너무 크다는 말만 들어도 에너지, 집중력, 자존감까지 잃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 상태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소수만이 이해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진정한 전쟁터라는 것을요. 마음을 통제하는 자가 인생을 통제합니다. 그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에 시달리며 낙담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포기하고 패배를 받아들였겠죠. 하지만 힐은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끝이 아닌 활용해야 할 정보, 하나의 데이터로 해석했습니다. 잃었다고 말하는 대신 무엇을 배웠는가? 라고 질문했죠.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이 역경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나쁜 경험이 마음속에 맴돌아 중요한 일을 시도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실수를 반복할까봐 두려워 기회를 놓친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배를 마치 족쇄처럼 지니고 다니지만 힐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패배는 없고 피드백만 있음을 압니다. 비결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삶의 혼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빚에 직면했나요? 절망하기보다는 전략에 집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나요? 화를 내기보다는 그 의견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문제 앞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오래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나요? 작은 문제 하나에도 무너진다면 어떻게 큰 것을 이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무언가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흥분하게 만들 때마다 깊이 심호흡을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나의 미래를 바꿀까? 5년 후에도 중요할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미소 짓고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평화를 빼앗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밤잠을 사소한 일 때문에 쏟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에너지를 창조하거나 계획하거나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나폴레옹 힐이 보여주는 것은 삶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고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됩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상황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걱정하는데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비판에 시달리고 사실상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상황에 매달리면서 보내는 것이 놀랍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정신적 방해, 최고의 개인적 힘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에 흔들릴 때마다 꿈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걱정 중 약 85%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지고 있는 무게의 대부분은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적, 외적 목소리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당신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고 밤잠을 설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실패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여기에 오류가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에 너무 큰 중요성을 부여하면 자신의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힐은 진정한 힘은 전략적 무관심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냉담하거나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풍우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바람, 비, 주변의 소음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달아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혼란에 반응하는 것이 혼란을 바꾸지 않고 오직 자신의 에너지만 바꾼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폭풍우를 헤쳐나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훌륭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회사에서 쫓겨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거나 분노에 잠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신 중요한 것, 즉 계속 창조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그를 몇 년 후 애플로 복귀시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과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날을 사소한 비판에 대해 변명하면서 보냈습니까? 당신 옆에 서 있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데 몇 시간을 투자했습니까? 그리고 저는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게 했습니까? 진실은 가혹합니다.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반응할 때마다 자신의 계획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략적 무관심은 당신에게 집중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해방적입니다. 렌즈를 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무관한 모든 것이 화면에서 사라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습니다. 힐은 인간의 마음은 비옥한 밭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심는 모든 것이 자랍니다. 걱정, 비판, 불안을 심으면 그게 꽃핍니다. 하지만 당신이 집중, 목표, 규율을 심으면 그것이 당신의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문제에서 벗어날까가 아니라 어떤 문제에 나의 에너지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입니다. 문제는 항상 존재하지만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에 무관심해지는 법을 배우면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무게는 사라지며 마침내 발전이 시작됩니다. 비판은 불가피합니다. 악의적인 말, 능력에 대한 의심 또는 가까운 사람이 당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는 형태로 당신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비판은 당신의 길에 있지 않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우리 삶에 엄청난 무게를 갖도록 허용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젝트, 아이디어, 꿈까지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정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판 앞에서 정서적 힘이 부족해서 포기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사기꾼, 거짓된 희망을 파는 사람, 달성할 수 없는 결과를 약속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가 이러한 비판에 굴복했다면 그의 책 Think and Grow Rich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책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것을 보여줍니다. 비판은 당신이 그것에 부여하는 힘만큼만 힘을 갖습니다. 비판을 내면화하면 독이 됩니다. 하지만 비판을 걸러내면 연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과 파괴적인 비판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비슷한 길을 걸어온 사람, 당신의 성장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옵니다. 아플 수 있지만 가치를 가져옵니다. 파괴적인 비판은 다른 사람들의 불안감, 당신이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당신이 그들보다 더 높이 꿈꿀 때 생기는 질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를 안내할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들어보세요. 없다면 그 무게를 지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세요. 새로운 작품을 발표하는 예술가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다른 사람들은 심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능을 포기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창조된 것의 가치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봐 공유하지 않고 내놓지 않고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번 후퇴했습니까? 진실은 당신이 더 큰 것을 추구할 때 비판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대가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와 선견지명 있는 사람들은 항상 존경받기 전에 공격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스 에디슨은 정우를 발명하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가 그를 미치고 고집스럽다고 부르는 비판에 귀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비판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더 잘 걸러내고 의미 있는 것만 사용합니다. 즉, 목표에 대한 명확성이 강할수록 외부 목소리에 대한 취약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말로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할 때 깊이 심호흡을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의견이 정말 나를 정의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나의 가치를 측정할 권위가 있습니까? 90%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엄청난 자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의 승인도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자유입니다. 결국 비판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판받지 않습니다. 감히 나서고 자신을 드러내고 창조하는 사람은 항상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멈춰 설 것인가, 아니면 강해지고 중요한 것을 걸러내고 계속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비판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도록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로 사용할 것입니까? 압박은 사람의 힘을 시험하는 진정한 기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 돈이 들어올 때, 관계가 안정적일 때,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 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뒤죽박죽이 될 때는 어떨까요? 청구서가 만기가 되고 돈이 없을 때는요, 갑자기 건강 문제가 생길 때는요, 완벽한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는요, 바로 이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마비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준비된 사람과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압박이 예외가 아니라 확실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압박은 당신의 문을 두드릴 것이고, 만약 당신이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압도당할 것입니다. 큰 차이는 당신이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 저항하고 그럴 수 없었는데 갇힙니다. 하지만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은 삶의 예측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절망이 아닌 평정심과 전략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미국 심리학협회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다루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생산성이 높으며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보인다고 합니다. 침착함이 단순히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마음을 훈련시켜 더욱 전략적이고 충동적인 반응보다는 신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 하나는 압박 상황을 미리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대응 방안을 미리 연습하는 것이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사전 준비는 실제 폭풍이 몰아칠 때 훨씬 덜 취약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속도를 늦추는 훈련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 작은 멈춤이 모든 것을 망칠 선택과 새로운 길을 여는 결정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미국 대공황 당시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와 함께 무너져 다시 일어서지 못했지만 힐은 전국을 휩쓴 공황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혼란의 순간을 자신의 성공과 자기 제어에 대한 가르침을 다지는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회복력 덕분에 그는 개인 개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압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충격에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침착하게 심호흡을 하고 명확하게 사고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해결책을 찾아낼 것인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압박은 불가피하지만 무너지는 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을 필사적으로 통제하려고 애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밤잠을 설치면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을 예측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엄격한 기대에 매달렸다가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견딜 수 없는 좌절감을 느꼈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폴레옹 힐은 불안 속에서 사는 것과 자유 속에서 사는 것의 차이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사이에는 매우 명확한 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할 때 여러분은 이길 수 없는 싸움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힐은 이것을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물은 돌에 맞서 싸우지 않고 돌을 따라 흘러갑니다. 장애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적응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인함의 비밀은 불가피한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힐 자신도 중요한 순간에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대공황 동안 사업이 망하고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안정에 대한 약속들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절망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힐은 달랐습니다. 그는 잃는 것이 과정의 일부이며 그 붕괴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음을 이해하고 앞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그는 나중에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많은 가르침들을 정립했습니다. 저항하는 대신 그는 적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끝난 것을 얼마나 오랫동안 꽉 잡고 있었습니까? 관계, 직업, 사업, 심지어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까지 말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러분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컸습니다. 불안, 좌절, 정서적 소모 등이죠. 과학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정신적 명료성이 높으며 신체적 활력까지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고 계획을 발표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세상에 외치고 싶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람들은 이제 시작이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폴레옹 힐은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여러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행동합니다. 이 경우 침묵은 전략이지 공허함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는데 지지 대신 비판, 의심 또는 조롱을 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반응 때문에 나아가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말할수록 저항할 공간이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투영하고 여러분이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침묵은 자기 보호이자 집중의 행위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 즉 실행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의 명확한 예는 많은 위대한 혁신의 이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과 같은 기업은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비주의를 키우고 조용히 작업하고 결과물이 준비되었을 때만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놀라움은 창의적인 과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증폭시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꿈을 더 오래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서랍에 넣어두고 있습니까? 실제로 발전하는 것보다 진척 상황을 보여주는데 더 신경 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큰 실수입니다. 움직임과 발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아무의 승인도 없이 조용히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심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공유할수록 뇌는 허황된 성취감을 느낍니다. 마치 말만 했을 뿐인데 이미 목표의 일부를 달성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은 실제로 행동하려는 동기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약속의 악순환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침묵은 동맹이 되어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것, 즉 결과에 집중하도록 유지합니다. 단순히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침묵은 존경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발걸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신비로운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사람들은 그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수수께끼는 자신감을 전달하기 때문에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결국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고 발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안전하고 중심을 잡은 사람의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비판을 받고 비현실적인 몽상가라고 불렸으며 자신의 아이디어가 인정받기 전에 수년 동안 조용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여주었을 때 그것은 너무 확고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세상이 여러분의 계획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결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시험해 보세요. 앞으로 며칠 동안 의도를 발표하려는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조용히 일하고 소란 없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이 여러분을 대변하도록 하세요. 결국 약속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과 결합된 침묵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소리가 됩니다.
진정한 힘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 쓸모없는 것을 무시하고 건설적인 것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이 좌절에 같은 악순환에 갇히는 사람과 성공과 내면의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구분하는 열쇠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비디오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현재의 여러분보다 100분의 1 정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